자, 다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군요. 밀착 경호 속 광주로 간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광주로 간 한동훈. 근데 앞에 밀착 경호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일정이 있었고요. 충북 일정도 있었는데 뭐 오전, 오후를 광주에서 일단 보냈는데 일단 경호, 왜 그러냐면 최근에 어떤 협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 이런 정치 테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호가 강화됐는데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호가 저런 모습이야. 특히 저 마지막에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모습은 뭐 경찰들 그리고 특히 그 사진 좀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에스컬레이터 장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앞에는 경찰들인데 뒤에 빨간 마스크 쓰신 분이요. 김구식 교수님. 빨간 마스크 한동훈 비대위원장 뒤로. 이분들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경호를 자청해서 하겠다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또 네. 그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 마스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관이 다 겹겹으로 지금 경호를 하는 모습인데요. 뭐 애워 쌌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이재명 대표 이 피습 사건이 있고 나서 정치권 전반에 이런 상상하지 못할 일이 생긴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예. 이제 특히나 주요 당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좀 경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저도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이게 정치인의 딜레마 같은 거예요. 저러면 아무래도 시민 그럼요. 전투에게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나 정치인은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지지자들과 대면하고 지지자들과 스킨십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것들을 확인받고 또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경청하는 아니, 건데 또 저 분위기에서는 어떤 분들이 다 가기가 어렵겠네요. 못 들어가죠. 지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정치인의 딜레마이자 사실은 이제 그 숙명 같은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이번 사건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경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이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것들 한번 매뉴얼을 좀 다져보는 계기는 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광주 일정이 있었는데 또 광주에서 오면 살해하겠다 협박범이 또 있어서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체포가 됐어요, 또.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경계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빨간 마스크를 쓴 아마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구성된 자원봉사 경호팀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강렬한데요. 네, 빨간 그렇기 마스크는. 때문에 저는 경호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은 특히 각 정당의 대표급의 정치인은 그래도 유권자들 만나고 국민을 만나고 지지자들 만나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 사진 장면은 장관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비대위원장의 예. 이 사진 장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후폭풍 때문에 생긴 하나의 상징적인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약간 기록이 될 사진 같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하려는 생각을 했을 때는 방문했을 때 광주 시민들과 접촉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경호 때문에 오늘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 아마 오래 못 갈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협박범 음. 불과 하루 이틀 정도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일을 당했던 그때도 40명의 경찰 병력이 있었지만 예, 예. 평소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복을 입고 마치 기동대처럼 보이는 경찰 병력이 근접해서 하는 거는 예. 다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에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거부감이 더 큰 거예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 사진에 이면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게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잖아요. 예.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차단해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현장에 있었던 다른 일반인들이 눈살을 벌써 찌푸렸다는 이거 거거든요. 불편이 또 생긴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찰이 불과 하루 이틀의 과잉 경호는 해도 시민들이 참을 겁니다. 예. 그러나 저게 오래 가면 우선 본인이 저걸 즐기겠어요? 답답하겠죠. 답답을 떠나서 저건 정치인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약간의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예. 보면 되는 거고요. 설사 계속해서 경찰에서 저런 경호 인력을 더 늘려서 옆에 정보까지 입고 예. 누가 봐도 저렇게 표정까지 굳어 있는 경찰 병력이 옆에 있는 거를 계속 하겠다고 해도
양쪽의 정치인들이 양쪽의 대표들이 아마 거절을 하지 않을까 또는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짧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제 예. 윤경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이재명 대표 피섭이 선거 운동 양상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총선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 경호라는 것 자체를 신경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예. 당의 대표뿐만 아니라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누구든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예. 그런 위협에 또 직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른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어. SNS를 하고 그런 이제 젊은 세대들을 또 더 많이 접근해서 온라인상에 접촉이 가능하거든요.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젊은 세대를 접촉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번 총선의 어떤 선거 전략은 이미지 전략을 잘 펼치느냐. 아. 이게 당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영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까지도 영향을 주는 행태가 돼버린 거죠. 자, 더군다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저렇게 경호하는 것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한 딜레마일 수가 있거든요. 유권자들과 가까이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뭐 정치인들은 뭔가 더 표가 생길 수 있고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판단할 텐데 이게 당분간은 조금 어려워지는 건가요? 하여튼 오늘 저런 모습이 있어서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럼 여기서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이상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 비대위원장부터 좀 모셔보죠.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동료 시민 여러분, MBN 뉴스와이드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아, 동료 시민 여러분 이런 말 쓰셨네요. 오늘도 광주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자, 질문 좀 바로 드릴게요. 요즘 굉장히 바쁘셨던 것 같은데 그전에 대전 갔다 대구 그리고 오늘은 광주 가셨는데 체력 괜찮으십니까? 이거 정치권 일정이 보통이 아닌데요. 제 체력보다는요. 예. 저희 당이 호남에서 광주에서 당선되고 싶다는 투지, 예. 열정, 그 다짐이 중요하겠죠. 정치인 다 되신 것 같은데요. 대구에서는 뭐 굉장한 뭐 이렇게 환호 이런 걸 받으셨는데 오늘 광주에서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주 좋았고요. 국민들의 동료 시민들의 열망을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DJ 탄생 100년 기념식이 곧 열리는데요. 예. 같이 가시죠. 오늘도 좀 광주 모습 같은데요. 여기서도 의자에 올라갔네요. 의자에 올라가는 게 요즘에 약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예. 의자 올라간 것도 그렇고 비대위원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구 가서 넥타이를 푸셨는데 평소의 모습이 좀 빈틈이 없다. 빈틈이 없으면 인간적이지 않다. 인간미가 없다. 좀 떨어진다. 소탈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넥타이를 풀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저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그런 걸 생각할 만큼 여유는 없습니다. 궁중암투할 여유는 더더욱 없고요. 여유 없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걸 물어보냐는 분위기신데. 네, 자, 그럼 그런 다른 말씀은 질문 아니고요. 가보죠. 어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신년 인사에 참석하셨는데 비대위원장으로서 참석하신 거예요. 저도 뭐 반갑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뭐 대통령께서 별다른 얘기는 없으셨습니까? 예,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냥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아. 그리고 같이 이재명 대표 걱정했고요. 음. 피해자의 편에 서야 된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신년회에서 누구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관계를 아는데 멀찍이 또 떨어져 앉으셨어요. 그래서 왜 직언을 안 하느냐? 가까이 앉은 김에 직언해라. 대통령에게 할 이야기 하라. 이런 또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멀찍이 떨어져 앉으신 거예요. 뭐 거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패널분들도 친해서 가까이 앉은 거나 생각하진 않습니다. 과도한 해석은 상상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패널분들이 뭐 친하니까 가까이 앉았냐 약간 이런 설명이신데 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병문안 가실 의향이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언제든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쯤 가실 수 있을까요? 예, 시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가야죠.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모든 폭력에 반대하고요. 기본적으로 동료 시민의 삶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동료 시민 표현 자주 쓰시네요. 아주 그냥 동료 표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요. 요새 좀 말을 아끼시는 분이 있어요. 말을 아끼시는 분. 그분 좀 불러보겠는데요. 홍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나오셨죠? 대구의 홍준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대구의 홍준표라고 말씀하시니까 약간 당혹스러운데. 대구에 요즘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다. 네, 그래 보죠. 아, 그래서 대구의 홍준표라고 강조하세요. 알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를 찾아서 어떤 행사에 참석했는데 홍 시장님께서는 그 행사에는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근데 설명을 그 후에 하신 거 보니까 뭐 선거법상 참석 못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 행사에요. 자치단체장이신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께서는 참석하셨는데. 사회자가 그렇게 신년부터 야비하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야비하다고 그러시네요. 누구 편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극세척도의 자세로 예. 진행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야비하다 그러니까 할 말이 값싸게 없어지는데 자 그럼요. 얼마 전에 홍준표 시장께서 이와 관련돼서 본인 설명을 좀 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여기서 들어보겠습니다. 불참이 아니고 네. 금년은 총선해야 됩니다. 광역단체장은 중립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당행사에 안 나가요. 일체 안 나가요. 광역단체장은 총선이 있는 첫 그 해는 1월 1일부터는 중립입니다. 중립입니다 하셨는데 그럼 참석하신 분은 중립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런 설명을 중립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야비하게 또 알겠습니다. 첨언을 하고 예. 거들고 이 저런 편도 아니고 왜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좋아요. 혹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따로 만나러 찾아온다면 만나실 의향은 있으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노합청인조. 예. 늙은 족에는 진주를 못 만듭니다. 오. 진주 자체가 이제 그 조계에서 생즙을 내 가지고 예. 그렇게 만드는 건데 예.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정당이 실험체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나든지 찾아오든지 해가지고 고언을 해줄 의향은 있으나 자세한 건 내 페이스북에서 밝히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밝히신다 그러네요. 자주 예. 올리고 있어요. 아니 시장님, 좋아요 좀 눌러줘. 예. 네, 좋아요는 뭐 말씀하세요. 시간이 안 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구하면 항상 홍 시장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좀 껄끄러우셨나요? 나는 고향이 창녕이에요. 그러나 대구시장이 됐어요. 출생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죠. 선거 지면 출생지가 아니라 묻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위기감을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는 일절 어떤 말도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짤막하게라도 최근 또 대구 방문됐으니까 조언을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내가 아주 걱정하죠. 선거 지면은 이제 정부는 추진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마 잘해라. 그렇군요.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짧게 하시네요. 아주 알겠습니다. 잘래요. 그럼 다른 질문으로 갈게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장당 작업 이제 시작이 됐는데 당원 모집한 지 하루 만에 뭐 2만 명이 모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청년들과 소통이 활발했던 홍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2만 명 중에 젊은 세대가 많이 모였다고 좀 판단하십니까? 그 이준석 대표는 당돌한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 봅니다. 그렇다. 상당히 이준석 전 대표 또 이준석 신당이 말을 낳기는데 근데 얼마 전인가 이준석 신당이 총선에서 한 7, 8석은 가져갈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현역 의원 참여도 별로 없고 좀 뭐 가대평가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예뻐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야비하게 어떻게 편을 갈라가 그리고 저 사람은 이렇게 질문 분량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질문거리가 없나? 어쨌든 슬기롭게 잘하길 바라고 나는 관심 없어요. 오로지 한 해는 이번 한 해가 장생의 정치, 공생의 정치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 말이 시장님. 많아 배종찬이. 예, 홍 시장님 시장님. 대구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지 마요. 홍 시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토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뭐 진짜 홍 시장께서 왔다 가신 것 같은데요. 똑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상 토크 들어갔는데요. 마저 좀 이어가 보죠. 아까는 이제 경호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 오늘 광주를 가서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고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우선 첫 번째 좀 들어보겠습니다. 노래가 이 두 분의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은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이 헌법 전문에 놓는 문제 그리고 광주 이 시민들 광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 뭐 이런 것까지 오늘 내놨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5.18 관련해서. 그런데 다음은 이거 뭐죠? 이게 뭐 최근에 있었다 그러는데 일단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무슨 내용인지 보시죠. 하니까 이런 고민이 좀 없더라고요. 수문통이라는 걸 복원하면서 거기에 사실 의도가 뭔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의도가 어쨌든 간에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 이렇게 의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의장님 입장에서 그걸 배포했다는 거는 어쨌든 해가지고 폄훼하는 내용의 유세물을 동료분들께 돌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 허식이고요. 인천시의회 일단 모르는 분이고 내용을 모르는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5.18에 관한 우리 당과 저의 확고하고 기본적인 말씀을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광주에서. 고맙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 인천시의회 의장분 이게 국민의힘 소속이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발언의 의미가 이게 좀 약간 퇴색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뭐 퇴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당의 입장과 지금 저 신문을 배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더불어민주당 그 시의원께서 얘기하는 게 정확한 것 같은데 뭐라고 첨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있더라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여기에 그 기사 내용에 본인 생각과 같아서 한번 보라고 읽으라고 보내준 것인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배포를 하는 거가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 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배포했다 그러면 기사 내용에 본인 생각과 같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당적을 갖고 있는데 그 당 강령에도 저희가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에도 헌법 전문 수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 정신에 5.18 정신이 다 포함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전 국민이 다 동의하는 이런 사실관계 밝혀진 입장이라서 지금 헌법 전문에도 그 정신을 놓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에 명시를 하는데 명시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안에 다 포섭이 된다라고 다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단 당의 의도에 반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징계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신다는 거네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분요, 이거 좀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요, 뭔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됐었어요. 이게 그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기자를 한 분 만났는데 기자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청라에 살다가 미추홀구로 이사를 왔는데 두 가지 면에서 다시 청라나 아니면 송도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첫째는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인데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청라에서는 그걸 못 봤대요. 저 발언도 참 논란이 됐었어요. 이게 형택 변호사, 뭐 이거 포함해서 앞에까지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당의 기조랑 안 맞다 그러면 빨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징계 조치를 해야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말의 진정성을 느끼려면 지금 5.18 찾아가서 뭐 헌법 전문을 넣겠다 이거보다 이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를 이제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빨리 아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과제가 갑자기 또 등장을 했는데 그런데요. 다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이 좀 소개된 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일단 광주에서 신년 인사회가 있었던 건데 그 자리에서 꺼내놓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각오, 자신감인가 이런 표현을 느끼게 하는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리고 광주 일정이 끝난 뒤에 충북으로 갔거든요. 여기도 신년 인사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나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잊어먹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책은 현금이고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의 정책은 약속어음일 뿐입니다. 충북민이 원하는 박력 있고 정교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서 우리 충북의 동료 시민들에게 정말 사랑받아 봅시다. 배은찬 소장님, 중립적 시각에서 이거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선거 전략적 포석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이다. 수도권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물론 이제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됩니다. 호남에서 당선시키려면 정말 당의 이 면면을 대혁신을 해야 뭐 그런 정도가 가능할 것이에요. 이전에 이제 이정현 새누리당 전당대표가 그 호남의 자기 기반 위에서 그렇죠. 당선이 됐었어요. 건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매우 희박하고 어려운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호남의 이런 반응을 통해서 공을 들인 이유는, 그 이전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도 공들이가 했지만 이걸 통해서 수도권 호남을 가져가겠다. 수도권 호남. 그렇죠. 그럼 충청도 얘기는 뭡니까? 그것도 지금 설명드릴게요. 1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예. 이 호남의 호남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호남, 이른바 한강 주변에 서울 한강 라인이 중요하다. 한강, 한동훈, 한안 전략이 되겠죠. 그다음에 충청은 뭐냐면 이게 충청이 아니라 충청에 가서 현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충청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돼 있으면서 국민의힘이 좀 열세 상황인 곳이 어디냐면 경기도와 인천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많이 들이댈 테니까 충청에서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이건 결과적으로 충청도 중요하겠지만 호남과 충청을 두드려서 수도권을 전혀 좀 확보하겠다, 열기를 띄우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전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저런 얘기를 비대위원장이 특정한 곳에 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고 고민이 있었을 텐데, 보니까 발언이 뭔가 심상치는 않은 발언들을 오늘 내놔서 좀 소개해 드렸고요. 자.